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유는 저도 제 파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인데요. 본격적으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약속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파혼 이야기라 부르려고 해요. 저는 결혼식도 올리기도 전에 감사하게도 며느리 체험을 제대로 하게 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가 저 말고도 또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결혼 전이면 아직 정식 식구도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소가 시집을 왔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도 저처럼 식도 올리기 전에 며느리 체험시키는 집구석은 생소하기만 했는데, 그 집구석 사람들이 죄다 솔직해도 너무 솔직해서 저는 바로 이건 아니다 과감하게 유턴했어요. 그리고 그냥 유턴만 하면 억울하니까 제 딴에는 복수도 한 방 날려주고 왔는데,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혼 이야기를 하려면 남편이 될 뻔했던 그 남자와의 연애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내놓으라 하는 사대문 대학을 나와 방송국을 다니던 썩 조건이 괜찮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저지만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를 사윗감으로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저도 많이 차이나는 스펙은 아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저에게 과분한 상대로 생각했어요. 이런 말 조금 부끄러운데 저희 부모님이 간판을 많이 따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저는 어릴 때부터 종종 사람은 척으로 타이틀이 중요해. 그래야 무시도 안 당하고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고 자랐는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자식은 아닌 게, 부모님 말이면 순정적으로 듣던 언니와는 다르게 저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던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정교육이라는 게 저 같은 애한테도 영향을 끼치긴 했는지 사대문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 전문직 일을 하며 나름 이른 나이에 자리를 잘 잡았는데, 저희 언니는 엄마의 입김이 세게 들어가 엄마의 대리만족의 도구로 살았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이화여대에 가고 싶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언니에게 대학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재수까지 시켜 이화여대에 들어가게 했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변호사 형부와 중매로 맺어 시집을 보냈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언니의 결혼식을 똑똑히 기억해요. 저희 부모님은 완전 싱글벙글이었는데 저희 언니의 표정은 신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했는데, 그때는 집안의 자랑이었던 언니가 집안의 망신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언니에게 이혼한 딸 창피하다고 가급적 집에도 오지 말라며 언니를 거의 내쫓듯 독립을 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니는 그제야 행복한 얼굴로 집을 나갔어요. 그 후 함께 자라면서 한 번도 친한 적이 없던 저희 자매 사이는 부쩍 가까워졌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부모님보다 언니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저는 굳이 부모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데려온 남자가 저희 부모님에게 다시금 희망을 품게 만들었죠. 언니가 이혼을 해서 날아간 변호사 사위 대신 방송국 다니는 PD 사위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 하셨거든요. 거기에 남자친구 역시도 살짝 그런 대우를 즐기는 것 같았는데, 왜 자신감이 지나쳐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남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말하면 너는 어쩌다가 그런 자뻑 남자를 만났냐?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참 좋아 지낼 때는 그런 자뻑인 모습도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마법에 걸렸는데, 제가 원래 리더십 있고
뭐든 자신있게 덤비는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던 게 문제였어요.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 남자랑 헤어지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연애를 할 거라면 자신감 없는 남자보다는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더 매력적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찍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르는 게 저 역시 리더십 있고 모든 의욕 넘치게 덤벼서 끝장을 보고야 마는 성격이라 남자친구도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주변에서도 둘은 진짜 성격 비슷해. 누가 소개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천생연분이라니까? 얼른 날 잡아. 이렇게 말하며 농담 반 진담 반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다른 남자들은 저 같은 여자가 드세고 버겁다고 한 반면 남자친구는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 좋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저도 남자친구를 결혼 상대로 염두에 두고 있긴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언니가 이혼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당신들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아깝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며 성화를 부리셨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옆에서 자꾸 하라고 재촉하면 하기 싫은 거요. 당신은 제 나이가 후반이긴 했어도 20대라 결혼을 하더라도 조금 더 늦게 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굳이 나이를 더 먹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저희 부모님처럼 결혼은 빨리 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상 결혼 수순을 밟기로 했는데 저 역시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죠. 그때는 또 어찌나 떨리던지 원래는 긴장을 잘 하지 않는 저도 그날은 좀 긴장을 했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부모님이 저를 환대해 주셔서 긴장이 저절로 풀렸어요. 특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궁금해하시고 반겨주셨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서 와요. 듣던 대로 아주 똑소리나 보이고 얼굴도 미있네. 우리 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나는 우진이 엄마고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셨는데 아버님도 말수는 별로 없어도 무섭다거나 가부장적으로 보이지 않아 가족 분위기도 좋았어요. 다 오기 전엔 언니가 있지만 남자친구는 외동으로 그 부모님 역시 하루빨리 새 식구를 맞이해 며느리도 보고 손주 손녀도 보고 싶다 하셨는데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남자친구와 정말로 결혼을 할 생각이었죠. 부모님을 뵈니 저도 모르게 아, 이런 집이면 시집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언니처럼 우리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했던 것 같았는데 저는 제 마음이 그런 줄 모르고 제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집에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렇게 양가에서 미래 사위와 며느리를 서로 좋다고 하루빨리 결혼을 하라며 부채질을 해대니 뭔가 휘둘리게 되었는데 무슨 자만심인지 저와 남자친구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 상견례 날짜를 어떻게 잡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견례 날짜를 2주 정도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의 친할머니가 생신이라며 가족들끼리 모여 잔치를 한다고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죠. 승아야, 어때? 거리가 좀 있긴 해도 너도 괜찮지? 네? 글쎄요,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일까요? 그럼 승아는 곧 한 식구가 될 거잖아. 다들 궁금해하셔? 아, 네. 할머님 생신은 그럼 댁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데요? 대구. 우리 본가가 대구거든. 좀 거리가 있긴 한데 그래도 결혼하면 다 한 가족 될 사이고 시골리기 전에 얼굴들 미리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오히려 식전에 내려와 인사까지 하니 얼마나 너를 좋게 보시겠니? 우리 우진이가 귀한 손이라서 할머니가 손주 며느리 엄청 궁금해하셔. 정말요? 근데 그러다 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인데 당연히 다른 가족들도 좋아하지.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그래, 승아가 듣기로는 엄청 자신만만한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긴장을 많이 하네. 아빠, 승아 안 그래요. 얼마나 당차고 화끈한데요. 아마 어른들이니까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승아야, 걱정하지 마. 우리 친척들은 다 내 손바닥이거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야. 그래, 우리 우진이가 그런 대접을 받는 장손이지. 그러니까 승아 너는 걱정할 필요 없고 그저 예의 바르게 있다가 가면 된다. 나는 솔직히 네가 안 온다고 하면 서운해. 나도 이참에 우리 며느리 되라라고 자랑 좀 해야지 않겠어? 당신 벌써부터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서 어떡해? 승아가 부담스러워서 우리 집에 시집 안 온다고 하면 어쩌려고. 당신도 참. 승아가 왜 우리 집에 시집을 안 와? 딱 봐도 얘네들이 짝이야. 저렇게 저 양반이 가끔 신소리를 한다. 이제 너도 종종 볼 테니까 익숙해져야지. 아무튼 우리 그날 같이 가는 거다. 네, 근데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시간을 좀 볼게요.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휴가 내기가 영 눈치 보이거든요. 뭐? 그런 게 어딨니? 무슨 회사가 그래? 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일정은 맞춰야 하니까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근데 꼭 같이 가자, 응? 네, 저도 꼭 가도록 맞춰볼게요. 자기야, 무리할 것까진 없는데 이왕 가는 거 출발 시간도 맞추면 좋겠다. 한 차로 가면 진짜 가족 같고 좋잖아. 뭐? 한 차로? 어머나 세상에,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엄마 벌써 설레는 거 있지? 승아야, 우리 그렇게 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제가 남자친구 할머니 댁에 함께 가는 걸로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가 회사 일정이 좀 팍팍했는데 막말로 아직 정식으로 가족이 된 사이도 아닌데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가 제 개인적인 사정을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의 최선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는 역시라고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월차는 쓸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과장님이 아들 생일인데도 못 챙긴다며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고 정식으로 남편도 아닌 남자친구 할머니 생신이라고 하루 쉬겠다는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대신 운 좋게 오후 회의였던 일정이 오전으로 당겨지면서 오후 일정은 제가 알아서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결국 남자친구한테 한 차로 함께 출발하는 건 어렵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출발해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전달했는데 남자친구가 많이 아쉬운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 일정이 그렇다고 하니 더는 아무 말하지 않고 할머니 댁 주소를 보내줬는데 그때 저희 언니가 웬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진짜 거기 가게?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왜 벌써부터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어 안달이야? 라고 했는데 솔직히 뜨아하더군요. 저는 초래를 바라 참석하는 거지 결코 며느리 노릇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따지듯 언니에게 말했는데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며느리 노릇하러 간대? 왜 언니는 갑자기 시비를 걸어? 왜? 이젠 내가 시집을 갈 것 같으니까 싫은 거야? 언니 이혼해서? 얘 좀 봐. 나는 결혼보다 더 잘한 게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너 결혼하는데 시비를 거니? 다만 경험자로서 거긴 안 갔으면 해서 그래. 너 거기 가봤자 네 편 들어주는 사람 있을 것 같아? 편? 그야 남자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퍽이나. 거기는 말이야.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 되래라고 너 소개시키는 자리야. 그니까 자기 식구들 앞에서 얘가 이제부터 우리 집 허드렛 일 전부 할 막내 일손이라고 낙인 찍는 자리라고.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일손이야. 언니 너 좀 꼬인 거 아니냐? 난 손님으로 초대받았어. 과연 진짜 그럴까? 그 자리에 널 손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 아니다. 내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가서 경험하는 게 더 빠르지. 대신 가서 똑똑히 보고 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다. 이 결혼을 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 가족 분위기 잘 살펴보고 오라고. 저는 언니의 말에 찝찝하기도 하고 기분이 살짝 쿵 나빴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러겠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먼저 시집간 회사 선배 언니도 가능한 시댁이랑 시댁 식구들은 멀리 두고 지내는 게 좋아. 이런 말을 지나가듯 했는데 막상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할머니 집으로 출발하려니 기분이 괜히 별로더라고요. 게다가 회의를 하는 중이라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는데 제가 분명 남자친구한테 출발은 같이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화며 문자며 잔뜩 보내놓았고 내용을 살펴보니 마치 제 이야기는 다 까먹은 듯 지금 어디냐, 전화는 왜 안 받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출발하기로 하지 않았냐, 문자에도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서둘러 전화를 걸었고 남자친구는 이미 자기들은 출발해서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투 자체가 날카로웠는데 저는 그 목소리에 순간 어라?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라고 생각했고 제가 기분이 상해 말을 하지 않자 남자친구는 낌새를 챈 건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꿔 아니 나는 늦더라도 같이 출발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서운해서 그랬어. 내가 미안해. 운전 조심하고 다 도착해서 연락해. 내가 문 앞으로 나가 있을 테니까 이따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 하다가 옆에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 알겠다고 하고 이제 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결론만 따지면 저는 그때 거길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다행히 차는 막히지 않아 3시간 반 정도 걸려 도착했는데 남자친구는 뭘 하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동네에 들어서니 그 시간에 시끌시끌한 주택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냥 딱 봐도 저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나왔는데 그제야 남자친구가 제 부재중 전화를 받는지 전화를 걸더군요. 그렇게 부랴부랴 나온 남자친구는 그새 술을 꽤 마셨는지 얼굴이 벌개져서 나왔는데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서둘러 온다고 하지 않았나? 엄마랑 작은엄마들이 음식 준비 거의 다 했을 텐데 하나도 못 도와드렸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걸음을 딱 멈추고 따지듯 말했어요. 뭐야? 나 음식하라고 부른 거였어?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 집 며느리 아니야. 누가 뭐래? 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화를 내? 내 말은 작은 엄마들한테 점수 딸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거지. 왜 사람 말을 꽈서 들어? 지금 말하는 게 그렇잖아. 하나도 못 도와드렸다니. 내가 언제 도와드리란다고 했어? 알겠어. 화내지 마. 오늘 우리 할머니 생신인데 자기가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그래. 내가 오바했다. 다 내 잘못이야. 진짜 웃겨. 내가 여기 오려고 일도 다 못하고 집에 가서 하려고 짊어지고 왔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이럴 거면 나 부르지 말지 그랬어. 왜 그래? 내가 잘못했다니까. 나는 다만 이왕이면 식구들이랑 더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였지. 정말이야. 화 풀어.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했지? 자기 원래 장거리 운전 잘 안 하잖아. 고생했다 진짜. 남자친구는 제가 버럭하고 화를 내자 그제야 제 기분을 맞춰주려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조심하라고 일러두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제 눈앞에 펼쳐진 남의 집 잔치는 참 요상하고 낯설었어요. 일단 남자들로 구성된 어른들은 전부 얼큰하게 취해서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고 주방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포함해 3분의 비슷한 또래의 작은 어머니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음식 만들기 바쁘셨는데 할머니는 소파에서 이런 식구들을 흐뭇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 어머니는 쪼르르 달려와 어서 와라. 오느라 힘들었지? 그래도 좀 빨리 오지. 얼른 들어와서 인사드리고 일 좀 거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도 남자친구처럼 제가 당신 일을 도우러 왔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소주 이름이 적힌 앞치마가 입혀졌는데 둘째 저도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금치 같은 걸 다듬으라고 하셨는데 난생 처음 하는 거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시금치를 댕강댕강 잘라버렸죠. 그러자 그걸 본 작은 어머니 한 분이 경악을 금하지 못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달려와
저한테서 칼과 시금치가 든 쟁반을 뺏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잡채에 넣을 채소를 채 썰라고 하셨는데 저는 썬다고 썰었지만 감자튀김 같은 굵기가 최선이었어요. 그러니 이래저래 저는 주방에서 퇴출당했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너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따 상 차릴 때 음식 나르는 거나 돕고 설거지는 할 줄 알지? 너 폭이랑 다르게 영 일하는 게 글렀다? 어머 웬일이니? 라고 하시며 인상을 팍 쓰셨는데 진짜 거실에서 저 혼자 꺼다 놓은 보리짝 같아 어쩔 줄 몰랐어요. 저한테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화투판에 열올리느라 저한테는 시선도 주지 않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여기 도박한다고 신고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다 이윽고 저녁 시간이 되어 본격적인 상차림에 들어갔고 저는 음식 나르는 담당이 되어 바빴는데 내가 왜 남의 집에 와서 팔자에도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나 현타가 심하게 왔어요. 그때 언니가 했던 말이 갑자기 제 머릿속을 흔들었는데요. 왜 벌써부터 며느리 노릇을 하러 거기까지 갔냐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손님으로 왔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큰 소리 쳤는데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화투판이 끝난 그 집 남자들은 이번에는 무슨 응원단이라도 결성했는지 스포츠 채널을 틀고 축구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선수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구에 빠지기 시작했고 상 차리는데 거드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 거기서 정신이 나가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치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게 내 남편이 될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집 구석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 남자들의 축구 응원은 보고만 있어도 짜증을 유발했어요. 분명 할머니 생신잔치라고 했는데 TV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정작 할머니는 뒷전이더라고요. 거기에 이 집 며느리들은 무슨 일복이 그렇게 터졌는지 음식을 다 만들고도 일거리가 줄지 않았는데 빨래부터 다른 청소까지 엉덩이 붙일 새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소파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도 문제였는데 당신 아들 손자는 그저 흐뭇하게 보시면서 며느리들에겐 연신 뭘 자꾸 시키셨는데 그냥 제 눈에는 오늘 나를 잡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 이런 집에 손주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내년엔 저도 저 할머니의 지시를 받고 무언가 하고 있을 것 같아 아찔했는데 그러던 가운데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요. 밥상에도 레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 주방에 여자들 상은 따로 있었는데 그 많은 음식들은 다 어디로 가고 밥상이 초라한 거 있죠. 저는 제가 이를 거들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상 왜 밥이 이 모양이냐, 다른 맛있는 반찬들은 왜 다른 상에만 있냐 이런 말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미 입맛을 버렸기 때문에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작은 어머님이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저더러 설거지랑 주방 정리는 새 식구가 할 수 있지? 우리도 좀 쉬자. 원래 막내가 제일 허드렛 일하는 거야. 곧 시집 온다며? 그럼 식구나 마찬가지지. 형님, 며느리 좀 부려먹어도 되죠? 라고 하시는데 그 얼굴이 전혀 농담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 어머님은 그래, 우리 승아가 또 음식은 못해도 설거지는 잘하지? 아니다. 승아야, 과일 좀 깎아볼래? 우리 예비 며느리 과일 깎는 솜씨 좀 보자. 냉장고 열면 사과랑 이것저것 있어. 이렇게 말하셨는데 며칠 전에 봤던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이윽고 보는 눈이 많은 가운데 저는 과일을 깎게 되었는데요. 이미 채소 썰 때 뽀록이 났던 제 솜씨는 그때도 여지없이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과일은 껍질을 얇게 깎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저 딴에는 그래도 적당히 깎았다고 나름 만족했는데 그들의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남은 과일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듯 저는 또 칼과 과일을 모두 뺏겼는데 그때 여태 아무 말씀 없으셨던 작은 어머님이 그러셨는데요. 가만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네. 형님 며느리 보통이 아니야. 자기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미래부터 선수 치는 게. 이야. 형님 며느리 부려먹지도 못하고 모시고 살겠다. 며느리 본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텄네 텄어.
이렇게 말하면서 뭐가 그렇게 웃기신지 혼자 깔깔거리며 웃으셨어요. 그러자 다른 작은 어머니들도 따라 웃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셨는데요. 제가 뭐 설마 일부러 그랬겠나요? 평상시 하지 않았던 것들이란 못했던 건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당신 물을 먹였다는 듯 저를 보는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죠. 저는 절대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일부러 저를 데려와 제가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을 하고 다른 친척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그림을 그리신 듯 했는데 당신 생각이랑 정반대의 상황만 펼쳐졌으니 그 원망이 저에게로 향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제야 축구가 끝났는지 거실로 모여 다시 술판을 벌이던 남자들은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그러다 남자친구와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눈으로 욕을 하듯 당장 집에 가겠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용케 그걸 알아차렸는지 남자친구가 부모님에게 슬슬 올라가야 하지 않냐며 분위기를 잡았는데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답니다. 남자친구 차가 대구에 내려오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불러 차를 견인해 갔다고 했는데 그러니 서울 집으로 돌아갈 차가 제 차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다른 식구들은 부산, 울산, 포항 등등 그 근방의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얻어 탈 수도 없었거든요. 그리하여 졸지에 저는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게 되었는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운전할 때 졸리면 안 되니까 내가 옆에서 말벗 해줄게 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 도장 꽝꽝꽝 찍어버렸죠. 남자친구가 술을 좋아하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저를 배려하지 않을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남자친구 아버님도 술이 과해 뒷자리에서 코까지 고시며 바로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충격이었다고 지금이라도 신부 수업을 좀 받고 시집을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잔소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남자친구라는 놈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고속도로를 타니 남자친구 어머니도 잠이 들었는데 저는 이때다 싶어 남자친구한테 조용히 말했죠. 아까 그게 뭐야? 원래 식구들 모이면 그렇게 놀아? 남자들은 먹고 놀고 여자들만 이래?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나 깜짝 놀랐어. 그럼 나를 왜 초대한 건데? 어머님은 계속 나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눈치 주시고 자기는 놀기 바빠서 나는 안중에도 없고 이러려고 나더러 오라고 했어? 저는 말하다 보니 조금 흥분해서 본의 아니게 다다다 쏘아붙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 말을 듣고 같이 한타는 듯 피식 웃으며 남자친구는 누가 들으면 일이라도 엄청 열심히 한 줄 알겠다. 늦게 와서 자기는 편하게 놀고 먹기만 했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 들은 거? 잔소리 할 만하니까 했지. 그러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점수 좀 따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놀림거리만 됐다잖아. 우리 엄마도 지금 자존심 엄청 상하고 작은 엄마들 보기 쪽팔려. 그 정도는 자기도 감수해야지. 그리고 뭐? 내가 자기 신경 못 썼다고? 아니거든. 나 엄청 신경 쓴 거야. 그러니까 눈도 마주쳤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남자친구 부모님이 계시던 말던 남자친구 뒤통수를 후려칠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던 건지 남자친구의 경망스러운 입술은 멈출 줄을 몰랐고 쐐기라도 박듯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겁대가리 없이 했는데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한테 시집 오면 앞으로 우리 식구들이랑 잘 지내도록 분위기 좀 맞춰야 할 거야. 지금이야 시집 오기 전이니까 어른들이 봐줬지. 정식 며느리 되면 그땐 진짜 짤없으니까 말 나오지 않게 조심해. 엄마 말대로 신부 수업 좀 받고. 알겠지? 이딴 소리를 잘도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결혼 안 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섞을 필요를 못 느꼈는데 내가 왜 나랑 상관도 없는 인간들을 내 차로 태워줘야 하나 슬슬 짜증이 나서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막말로 저 인간이랑 결혼을 하면 그 집 식모살이 당첨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내심 차라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기 전에 이 꼴을 다 봐서 다행이라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그러자 마치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총처럼 저 멀리서 휴게소 안내가 보였는데 제가 먼저 휴게소에 좀 들렀다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잘 됐다며 자기도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고 했는데 주차를 하자마자 그 집 식구들은 잽싸게 내렸어요. 고맙게도 저를 기다려주는 이는 하나도 없이 전부 사라졌는데 저는 그때다 싶어 다시 차를 끌고 저 혼자 서울집으로 돌아왔죠. 당연히 제 핸드폰은 남자친구 전화와 문자로 거의 폭탄을 맞은 것과 다르지 않았는데 저는 쌤통이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모님까지 모시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그놈 얼굴이 생생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밤새 핸드폰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바로 잠이 들었고 아침에 100통도 넘는 남자친구의 전화와 30통이 넘는 남자친구의 분노의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예상했지만 그중에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한 내가 등신이지. 야, 네가 그러고도 나랑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됐고 헤어지자. 너 같은 인성 쓰레기랑은 파혼이다.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제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전달된 것 같아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될 쯤 그 인간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걸 받아 마라. 솔직히 고민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문자에 헤어지자고 했으니 그냥 받아줬어요. 뭐라고 씨부릴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끝맺으면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인간이었는데 글쎄 저한테 제정신으로 한 행동이 맞냐고 따지더니 자기가 그날 어렵게 택시를 불러 아주 비싼 돈을 내고 집에 왔다며 저더러 그 택시비를 변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만행으로 파혼하는 거니 위자료도 달라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 작작하라고 되받아 쳤네요. 자기랑 자기 부모, 아니 자기 식구들이 나한테 한 무례한 행동들은 그럼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제가 간만에 소리를 좀 질렀는데 그날 너랑 니네 부모님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온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라고 뭐 그딴 집에 시집을 못 가 안달이 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정말로 자기가 대단한 뭐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 부모도 식도 안 올린 예비 며느리를 불러다 미리서부터 일을 시킬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을 미리 시켜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일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그 하루의 개고생으로 저는 제 미래를 구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저와 그 남자를 아는 모든 이에게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렸는데 자기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더러 그만 좀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황당하게도 저는 화를 낼 줄 알았던 그놈은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며 저더러 자기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등골이 오싹했는데요. 당연히 질색을 하며 싫다고 했어요. 말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자기 부모님도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며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고 했죠. 어차피 다시 엮일 사이도 아닌 게 그런 게 필요하냐고요. 그러자 그놈은 지금까지 자기랑 만나 연애했던 시간이 아깝지 않냐며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랑 결혼하기 싫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면 뭐하나요? 제가 좋아야죠. 그리고 집구석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다 봤는데 제가 왜 굳이 그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결혼을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그놈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얘기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제야 그놈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뭐 말로는 제가 원하면 자기는 자기 식구들이랑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헛소리를 했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식구들 사이에서 가장 즐거웠던 인간이 자기면서 어떻게 그런 쉰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됐다고 재차 거절했고 서로 원하는 다른 짝 찾아보자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 후에도 그놈은 끈질기게 저를 붙잡으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는데 가능성이 없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놈이 그렇게 저에게 집착한 이유에 대해 건너듣게 되었던 저는 다시금 그 망할 놈의 인성에 혀를 내둘렀는데 저희 집이 그 인간 집보다 형편이 좀 나았거든요. 게다가 자기를 마음에 들어했던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면 신혼집은 우리가 장만해주겠노라 했던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정식으로 한 말도 아니었고 까먹고 있던 반면 그놈은 그걸 아주 약속이라도 받아놓은 듯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헤어지면 집도 날아간다고 그렇게 저에게 매달렸던 건데 그 얘기까지 들으니 그놈이랑 결혼까지 가지 않고 헤어진 게 너무 다행인 거 있죠. 비록 그놈이랑 연애한다고 허비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만하면 선방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 인간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면 제 미래가 너무 아찔하니까요. 그러니 그날 그놈의 할머니 생신으로 초대받은 건 조상신이 도와준 거라 믿기도 했는데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예상대로 많이 아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언니 때와 마찬가지로 저와도 대판 싸웠는데 그래도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라도 하기에도 청첩장을 찍은 게 아니라서 저와 부모님의 싸움은 그리 길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왜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처럼 그렇지 않을까 괜히 서럽더라고요. 보통의 부모라면 내 자식이 먼저일 텐데 그놈의 간판이 뭔지 나도 언니처럼 엄마 아빠와 아이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내 자식의 행복보다 사위가 나온 대학 직장 같은 간판이나 따지는 부모라니. 저는 그제야 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언니는 그런 부모라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어릴 때부터 많이 참았으니 그 상처가 더 깊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쏟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친척들 사이에서 저와 언니가 뒤처질까 부담만 줬던 부모님의 모습만 생생하니 앞으로는 안 보고 살고 싶다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제야 저희 부모님도 많이 놀라신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식 둘한테 평생 미움이나 받고 연도 끊어질 것 같았는지 부모님이 저와 언니를 불러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들어보니 그 왜곡된 마음의 시작도 사랑이었더군요. 우리는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했어. 어쩌다 보니 그게 그런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긴 했는데 결코 너희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다. 특히 수아야, 엄마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집안의 망신이라고 한 건 진심이 아니었다. 잘 살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그랬어. 잘못했다. 그리고 승아야, 네 말 듣고 많이 생각했는데 잘했다. 그딴 놈이랑 헤어지는 게 100번 1000번 맞지. 뭐 얼마나 대단한 놈이라고. 엄마랑 아빠는 이제 그런 간판 따윈 상관없이 그냥 니들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길 바라기로 했어. 진심이야. 그날 저희 가족은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저희 네 식구는 솔직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그놈이랑 헤어진 것이 저에게 행운이었던 건지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이 아주 술술 풀렸어요. 우선 그때 당시 진행하고 있던 일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그 일로 크게 승진을 해서 연봉도 오르고 직책도 올랐는데 일은 더 많아졌지만 제 능력을 더 인정받게 된 것 같아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 덕에 남자는 구경도 못하고 일만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사람의 인연은 어떡하든 찾아온다고 저는 일하다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 현재 연애 중인데요. 현재 남자친구는 저희 거래처의 대표예요. 어쩌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진짜 간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젊은 CEO라 그런지 생각도 깨어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배려가 깊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 현재까지는 잘 만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 저한테 꽤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남자친구는
전에 만났던 그놈과는 다르게 허세도 없어 너무 좋은데 이런 진짜를 만나려고 제가 그 망할 놈과 연애를 했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제 인생에 똥차가 가니 벤치가 온 거죠. 그리고 저는 어쩌다 얻어 걸린 그런 게 아니라 그 벤치랑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라 자부하는데요. 앞으로 저는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그리하여 사랑도 일도 모두 잡는 그런 행복한 주인공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길거리에 흩날리는 나뭇잎마저도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부디 이 연애의 끝은 분노가 아닌 희열이길 간절히 소원하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연애가 예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많이 웃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